잔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조금 전 말씀 주신 대로 어제 하락분 정도를 되돌려 뒀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시장에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오는가의 영향권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반가운 장인데요. 어찌 될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 쪽이 더 우위에 있죠. 오늘 성장주단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밀렸던 로봇이나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등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머니맵에도 이제 2차 전지 셀 위주의 종목 강세 도드라집니다. 삼성 SDI 오늘 장초부터 외국인 매수 강력히 들어오더니 4% 내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모두 다 강세입니다. 금요일에 시간의 실적 부진하게 내놓고 어제 5%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 양봉 전환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수급 외국인이 격하게 사주면서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필두로 해서 전략 어떻게 챙겨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시죠. 2차 전지 쪽의 반등 반갑습니다. 그런데 수급 의미 이상으로 좀 올라줄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소재보다는 셀 위주로 대응하자 이런 보고서들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공장들이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의 수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리튬 가격이라던가 원자재 가격도 좀 꺾이고 일시적인 수요의 부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전기차가 살 사람들 다 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더 사줄 사람 없다라는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좀 하락이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거셌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죠. 또 미국 쪽에서 중대형이라던가 SUV 이런 차량들 위주로 판매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LFP 배터리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원계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셀 기업들이죠. 셀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세 공제라고 해서 그 부분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영업이익 낸 것의 거의 30%가량을 생산세 공제로 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공장들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지어져 있고 빠르게 지어나갈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거든요. 물론 다른 쪽들도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가겠지만 그걸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반등이 반가운 쪽이 로봇입니다. 두산로보가 어제 10% 가까이 빠졌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에 정말 좋은 시세 냈다가 또 빠질 때는 시장과 함께 같이 밀렸던 이쪽인데 로봇이 미래다라는 네. 각각의 이제 산업에 대한 스토리들을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로봇주 대응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 섹터임에 분명해요. 물론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훼손이 됐을 때에는 밸류, 미래의 성장성을 끌어와서 높게 밸류를 쳐줬던 종목들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기업들 중에서도 예전처럼 우르르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더 선별을 하고 옥석 가리기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섹터가 로봇 쪽입니다. 네, 로봇 내에서 탑픽을 어떻게 가져갈지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대기업 투자 위주일지 아니면 감속기라던가 이런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쪽일지 궁금해지는데 추가적으로 시세 난다면 저희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로봇주들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 잔금해제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잊혀져 있던 덴탈 쪽이네요. 덴티움, 임플란트주 박앤세일 중인가 하나씩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상으로 봤을 때 덴티움이 정말 상반기 너무나 좋았고 하반기에는 맞아요.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가장 이제 큰 업체죠. 업체가 상장 폐지 수순으로 이제 가면서 결국에는 선택지가 좁혀졌어요.
덴티움 아니면은 디오 네. 이런 쪽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덴티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덴티움이 그 자리를 차지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정체기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보면은 한 1,000억에 달할 것 같고요. 이게 전년 동기로 봤을 때 한 10% 성장을 지속을 하는데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좀 감소해요. 한 7%가량 감소된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일단은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감소된 수치를 달성을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의 항공물류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 때문에 매출 공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이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쉽게 안 풀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임플란트의 보급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임플란트의 수요가 빠르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고 있습니다. 신규 모멘텀 부재 이것까지 같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모든 업종들 다 좋아 보이고 했었는데 이 덴탈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 자체가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하락의 요인으로 좀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덴탈 쪽의 상승의 이유로 언제나 첫 번째였던 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구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시작했다라는 것과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기술력 선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모멘텀 변함이 없을까요? 글쎄요, 여전히 중국의 임플란트 침투율은 1%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 자체가 빠르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 자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40% 이상의 물량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역시나 삼성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 주가 수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하셨는데 피어그룹 12개월 포워드, 12개월 내에 지금 PER을 산정을 해보니까 EV 에비타도 8.8배 정도가 지금 피어그룹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지금 지수가 내려가고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가 되기 전 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EV 에비타 글로벌 피어그룹의 8.8배 대비해서도 여전히 수치는 낮다라고 또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이제 거의 하반기 들어서 계속 내리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밸류 매력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밸류 평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 교보증권에서도 이제 매출 추정치를 936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326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연간 실적은 한 컨센서스 정도를 맞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연간 매출 성장률의 전반적인 하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19% 이상을 성장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14.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8%의 성장에서 마이너스 18%대로 완벽하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크게 단기간에 진작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24년의 추정치와 피어 밸류에이션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과연 덴티움이 이 정도의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또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어그룹 대비해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 목표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 거의 50% 정도 이 주가 하락을 겪은 종목이거든요. 목표 라인 평균적으로는 17만 원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삼성에서 13만 원, NH투자에서는 18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덴티움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도 어찌 보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물론 덴티움보다는 하락세가 가파르진 않았는데 6월까지 너무나 좋았던 시세에 그걸 좀 반납하고 있는 JY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고공행진 지속될 것인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사실 JYP는 언제나 2등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계속 2등을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 JYP 엔터의 앞으로 추가적 실적 기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은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호실적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용의 지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결국에 비용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엔터사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JYP 엔터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3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콘텐츠 제작비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증가가 될 것이냐. 이제는 조금 감소가 될 때도 됐다라고 보면서 거기다가 앨범 판매량은 조금 정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앨범 판매량 자체 감소하는 것이 음반 매출 비중의 축소로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동시에 보고 있고요. 또 서구권 아티스트의 대중성이 확대가 되면서 공연이라던가 MD 관련된 매출들도 큰 폭으로 급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엔터사들 이제 성수기로 여겨지는 이 투어 일정들이 네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밸류 이야기가 될 텐데 엔터사는 이제 뭐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산 라인업 네. 얼마나 잘 가동이 되는가. 결국 아티스트 컴백이나 뭐 신인 데뷔 이런 거와 투어 안정적으로 나오는가 이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네, 결국에는 무형의 IP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3분기 컨센서스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4분기에 이제 좀 중요한 컴백이 있죠. 스트레이키즈 컴백이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아티스트들의 일본 투어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뿐만 아니라 니쥬, 준호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매출에 반영이 돼가면서 분기별로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일본 신인 보이그룹 데뷔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동안의 JYP 엔터의 행보를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높았던 밸류들이 전부 다 같이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면은 24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정도 밸류 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 가능 가격대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의견 같이 소개해 주셨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JYP 엔터가 그래도 많은 이들의 엔터 탑픽으로 계속 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안정감인 것 같아요. 다른 네. 엔터사들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안정감, 네네. 그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안정적인 IP가 확보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네, 아무래도 좀 그게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보면은 이 JYP 엔터, 물론 다른 엔터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K 엔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JYP 엔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2015년 말에 2.4%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43%까지 올라와 있어요. 국내 엔터뿐만 아니라 상장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의 꾸준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양대 축의 보이와 거래 확실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탄탄한 라인업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이치라던가 엠믹스 같은 또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서 기존의 완벽한 IP를 또 탄탄한 라인업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적의 달성이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바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네.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13%가량,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 같아요. 23% 정도의 성장을 지속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리딩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참 좋았어요. 5일 연속 샀고
오늘 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금액 기준으로는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어떨지 봐야겠죠. JYP엔터 11만 원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한 15만 원 이상으로 내다봅니다. 다수가 16만 원 초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다양한 종목 전략 나눠봤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